제가 마지막 재직했을 때 1등 기관사로 근무를 마쳤는데 네. 세후로 월 1,0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연봉이 좀 상승하고, 직급 올라가려면 일단은 경력을 좀 채워야 되고 뭐 일반 회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평가라고 하죠. 그런 걸 일단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면허가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해야지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해양대학교 안 들어갔는데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그 전에 커리어가 없어도 그 기관에서 그 커리큘럼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승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원 자격 있네요. 전문대졸 이상 또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 관련된 커리어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5급 같은 경우에는 학력 그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션 폴리텍 해기사 양성교육 네. 이런 걸 받으면 된다는 거죠. 예, 해양대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선박기관사 혹은 항해사로 승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탈 수가 있네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탈 수가 있어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 내가 그 전에 배를 안 탔어도 예.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탈 수가 있습니다. 오션 폴리텍. 네. 한 1년 정도? 네. 그 정도 교육을 거치면 네.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대학교를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근데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게 네. 이게 군대에서도 진급에 있어서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재직할 때만 해도 네. 진급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시절에도 이 오션 폴리텍에서 이수를 하시고 승선하신 분하고도 근무를 했었고 그분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여기 이수하신 걸로 그런 게 있구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선 뭐 이런 거 많이 꽃게잡이. 꽃게잡이, 킹크랩, 그런 거 많이. 러시아 그죠?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그런 거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이제 상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TV 뉴스 보면 왜 컨테이너, 무역, 수지, 흑자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컨테이너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상선이라고 합니다. 어선 말고. 이거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잘 없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익숙한데 다른 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한 3급 정도면은 연봉 얼마로 시작하나요? 제가 처음 2013년도에 3급 면허를 가지고 3등 기관사로 재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실수령으로 그 정도 받으려면 뭐 한 1억 5천 이상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만두신 건가요? 배에서 거의 한번 승선을 하게 되면 8개월 이상 제가 승선을 했던 것 같아요. 평균? 네, 맞습니다. 한번 이제 승선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힘듦이 있죠. 싸우면 이제 안 되죠. 최대한 물리적인 상황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상황 가나 봐요? 더러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황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더 예민해져 있는 게 밀폐돼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더 약간 폭력이 뭐 그런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최대한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게 제가 스탑을 하게 된 어떤 요소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해기사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해서 꽈락이 40점. 맞습니다. 40점보다 떨어지면은 꽈락으로. 꽈락이고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네요. 맞습니다. 허들이 높지 않습니다. 15개 이상 맞추면 60점 이상이니까. 15개 이상. 그러니까 과목당 15개. 좀 자신 있는 거 좀 더 하고 하면서. 해볼만 하네요. 해볼만 합니다. 세 과목이라고 그러죠. 세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필기보다는 이제 인터뷰 쪽이거든요.
이제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실제 상황을 던져줍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 뭐 이런 질문도 좀 있고 뭐 국제법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탈락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고 필기 시험은 웬만하면 좀 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필기시험 웬만하면 네, 합격하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과목 합격이 2년이 유지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합격이 인정이 돼요. 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 한 부분만. 몇 부분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필기는 네. 웬만하면 다 되는데 면접이 네, 면접이. 조금 어렵구나. 네,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봉이 너무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어떤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를 그만둔다? 이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힘든 점은 없나요?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희는 좀 이른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승선을 하다 보니까 네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대 초중반 한창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런 걸 좀 즐길 나이에 네. 어떻게 보면 1년에 8개월 이상을 승선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요즘 친구들은 더한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리 페이가 높아도 포기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든 직업들을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오션 폴리텍 기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헬스장, 수영장 이런 시설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 같은 것도 있고 사우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델에 따라서 좀 그게 다르네요. 예, 편의 맞습니다. 시설이. 네, 맞습니다. 옵션 좋은 게 있고. 옵션 좋은 게 있고 좀 무옵션도 있고 예, 깡통도 있고. 깡통도 있고 깡통 같은 경우 타면 좀 힘들겠네요. 깡통은 타면 이제 진짜 감옥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깡통 타보셨나요? 깡통도 좀 타봤습니다. 그 깡통 타봤기 때문에 옵션, 무옵션. 무옵션은 이제 족구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선박 내에서 뭐 여가 활동 이런 걸 좀 즐겨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족구 같은 걸 좀 한다거나 바다인데 어떻게 족구를? 족구가 이제 좀 공을 묶어가지고 이제 좀 작게 이렇게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왜냐하면 네. 저희 선박이라는 건 제한된 그런 재화를 활용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공이 여러 무한정 공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껴야 됩니다. 쿠팡도 안 오죠. 쿠팡이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족구를 하다가 공이 바다로 빠진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족구를 못 합니다. 그거 못 건지죠. 못 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배 타기 전에 옵션 알 수 있나요? 배 타기 전에 옵션 세부적인 건 모르고 좀 대략적인 거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식이나 이런 거. 연식 보고 사이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배 타기 전에 이제 연식 보고 안 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할 수 있나 봐요? 타고 안 타고를? 자기가 정한다기보다는 좀 반려를 좀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박의 수명을 한 30년 정도로 봅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똥배라고 얘기를 똥배. 합니다. 그럼 이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생활이. 내가 타지 않았지만 이 배를 탔을 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 것인지.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 해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나 봐요?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이 돼 있구나.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해기사 자격이 있으면 이 자격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입사 지원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직장인이 되는 거구나. 예, 직장인. 그럼 예를 들어 내가 8개월 탔어요. 네. 1년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럼 나머지 4개월은 뭐 하나요? 4개월은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출근을 하나요? 출근이라기보다는 교육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선박에서 보다 잘 이제 실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는 것 같고 뭐 출근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 회사가 에이전시 같은 느낌으로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고. 네, 그런 것도 육성하고. 그때 이제 내가 실무에서 했던 어려움 같은 것도 좀 실마리를 얻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모으겠네요. 왜냐면 내가 뭐 밖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그 배에서도 매점이 있나요? 배에서도 매점이 있습니다. 배에서 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네.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부식용,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같은 것들. 약간 PX 같은 거구나. 예, 맞습니다. 딱 그런 감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PX에서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예. 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매점밖에 못 쓰잖아요. 예, 매점 기껏해야 매점. 헬스장은 돈 내고 쓰나요? 헬스장은 24시간 무료 개방입니다. 수영장도 무료 개방. 족구장도 무료 개방. 족구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족구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예. 그럼 이거 해기사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네.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 정연 그 퇴임 나이는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데 한 60세 60세 이상 정도 똑같은데 이제 촉탁이라 그러죠. 네.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이제 그런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신체만 건강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승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플랜 C가 있는 게 제가 뭐 다른 걸 하다가 투자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차하면 다시 가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뭐 얼마나 모았나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좀 했는데 부동산 투자 기준으로 대출 빼고 한 15억 정도 부동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5억이요? 예,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 5억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좀 인생이 좀 빨리 클리어가 되네요. 빨리 클리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기사를 하면서 선박기관사를 하면서 일단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걸로 또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월급쟁이로 은퇴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또 지금 여자친구도 만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모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덜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그래도 뭐 자차 이 정도는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0살에 좀 약간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일 때 가서 한 10년 정도 하면 40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뭐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클리어가 되겠네요. 클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근무를 한다라고 치면. 아까 뭐 같이 봤던 오션 폴리텍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30살부터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클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볼만 한데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친한 동생이 30살이다. 근데 뭐 좀 애매해. 뭐 지금까지 뭐 이것 저것 하다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30살 좀 추천할 것 같나요? 성별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아요. 뭐 남자라고. 남자면 무조건. 저는 무조건 추천. 무조건 추천. 무조건 추천. 선박 엔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작은 꼬마 빌딩 정도 사이즈예요. 엔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뭐 물론 기계를 이용해서 옮기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그냥 운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잘 해야죠. 그래서 헬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스쿼트를 안 하고 옮기면 허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특별히 가진 능력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도 해서 많은 페이도 받고 세상 공짜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배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는 이제 물건을 찾았죠. 배 인터넷 돼요? 인터넷이 됩니다.
와, 인터넷 되는구나. 인터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승선 이제 근무를 하고 마치면 네. 쉬는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서치를 하고 시세 보고. 예, 그래서 리스트업을 합니다. 호객노노 보고. 호객노노 보고. 그래서 이제 하선을 하면 배를 내리면 이거 사야겠다. 임장을 가나요? 임장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배 탈 때는 손품을 팔고 몇만 보 걸으셨나요? 몇만 보, 한 2만 보는 넘게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어떻게 보면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10년은 그냥 갖다 부은 거네요. 갖다 부었죠. 하고 배 타고 나오면 임장 가고 배 타고 임장 가고 배 타고 임장 가고. 배 타고 임장 가고 부동산 사고. 그리고 대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배 타야 되고. 대출 받았으니까 다시 타야 되고. 네. 그렇게 장치를 걸어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를 타기 싫거든요. 네. 몇 달을 휴가를 보내게 되면 네.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할까 싶다가도 내가 부동산을 사서 대출을 받으면 네.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가니까 다시 타러 가는 거죠. 그렇게 장치를 안 하면 네. 제가 10년 가까이 승선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좀 적성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쪼잔한 사람? 쪼잔한 사람? 전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딱 처음 배를 탔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시니어 분이. 배를 타는 건 쪼잔해야 된다. 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가 지나가다가 기름 한 방울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쓱 닦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후레쉬를 가서 비추고, 이게 어디서 떨어졌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되게 속이 좁은 사람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 선박 기관사로서 잘 승선을 할 수가 있다. 꼼꼼한 사람. 꼼꼼한 사람. 아주 예민하고. 맞습니다. 예민해야 되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갑다. 오늘 큰 소리가 나네. 이게 아니라,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에서는 무던하면서 업에 대해서만 예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면에서는 내가 생각을 쪼잔하고 꼼꼼하게 하되, 표출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표출은 되게 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한마디에 다른 분들이 다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쪼잔하고 꼼꼼한 이 생각을 표출을 해버리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하는 게. 그럼 이거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연봉은 더 인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9년, 10년 됐을 때 뭐 한 1억 5천이라고 봤을 때 연차가 차면 더 올라가나요? 이제 제가 저는 1등 기관사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위에 기관장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선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도선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배가 이제 항구에 왔을 때 주차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제탑처럼. 예, 맞습니다. 그 도선사가 연봉이 한 6억 정도. 도선사가 우리나라 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던데. 일단 기본 자격 자체가 선장으로서 5년의 경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일단 내가 선장까지 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5년의 경력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는데 이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흔히 하는 사법고시 같은 그런 느낌의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선박고시가 있구나. 네. 제가 막 앞에서 얘기한 상급기관사 이런 면허랑은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도 연봉이 굉장히 높네요. 연봉이 높죠.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문득 퇴사하고 싶을 때 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가면 8개월인데 나 막 한 석 달 탔는데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석 달 탔는데 힘들어. 진짜 못 버틸 정도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표명을 하는 거죠. 나 자의로 하선을 하겠다. 자의 하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의원 면직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리나요? 이제 배 스케줄이 또 있다 보니까 배가 항해 중에 바다에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스케줄이 있는 곳에서 그 나라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배가 예를 들어 8개월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바다 위에서 8개월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항구에 정박했다가 또 움직였다 정박했다. 네, 맞아요.
약간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처럼. 기항. 네, 기항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갔다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하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기항지에서는 뭐 해요? 이렇게. 기항지에서는 네. 이제 화물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조선에서 네네. 근무를 했는데 기름을 이제 퍼주는 거죠. 그 육상에다가. 그 작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맘 편히 쉴 수가 없죠. 오히려 더 힘드네요. 그때는 정말 예민한 게 저희 자체 문제로 인해서 그 작업, 하역 작업이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그 비용 손실이거든요. 그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네. 저희는 그 문제가 없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중동 지방에서 내가 기름을 받았어. 네. 그럼 가다가 뭐 어디 뭐 싱가포르 같은 데다가 기름 넣어주고, 예. 그다음 뭐 중국 어디 뭐 맞아요. 넣어주고, 맞아요. 그다음 한국 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네네네. 그 과정에서 멈출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 준 다음에,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기름 주는 것도 그 30명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육상에서도 뭐 관련된 분들이 올라오시지만 네네. 그분들은 그냥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할 뿐이고 모든 작업은 선에 있는 인원들이 다 하는 거죠. 그때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러진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이 작업이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멈춤이 없이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죠. 그 뭐 밸브도 그냥 우리가 뭐 가스 밸브 되는 건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압 시스템으로 열고 닫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사실상 위험한 작업이죠. 위험하구나. 위험한 작업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30만 톤 그 선박에 15만 톤 정도의 원유가 실려 있거든요. 네네네. 15만 톤 되는 원유를 이틀 정도 되는 시간에 다 하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큰 압력으로 이렇게 퍼주게 되는데 그죠. 사실상 많이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죠. 터질 수도 있겠네요. 터질 수도 있고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전에 체크리스트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선박이 이제 정박하러 정박할 때 네.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어. 다음에 정박할 때 이제 그 무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어링. 그러니까 로프 네네. 밧줄로 선박을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네네네. 육지에. 네. 그 로프가 무어링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로프가. 네. 근데 그 로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두께가 아니라 엄청 커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튕겨져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맞았을 때는 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고가 더러 발생합니다. 실제로. 쉽지 않네요. 예, 기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이런 기계들을 만지다 보니까 뭐 손가락 절단 사고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덜어 발생하고 그런 거죠. 그럼 그런 수당도 있나요? 위험 수당 같은 게? 위험 수당이 있긴 한데 네. 뭐 어느 정도는 급여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네. 15억의 자산, 네, 그렇죠? 순자산이죠, 순자산.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의 어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어떻게 보면은 배네요. 맞습니다. 배가 없었다면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네. 자산을 이렇게까지는 못 잃었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나 보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래도 어. 그때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는 많이. 왜냐면 제가 투자를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하셨네요. 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좀 오른 것 같아요. 월부가 많이 도움됐나요? 월부가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너나이님.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갓 성인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 좀 도움이 있었나요? 어떻게 뭐? 사실상 집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로를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에 내가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일단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맞습니다. 나오죠. 어떤 뭐 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없죠. 오히려 집에 빚이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오늘 흑투그레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흑수저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에는요, 여러분들 해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 10년 정도를 투자하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라든지 각종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 10년간 15억 정도의 15억에서 한 20억까지도 예, 좀 달성 가능한 플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면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